네, 반갑습니다. MBN골드의 성하준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투자 나침반 시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과 추천주에 대한 포인트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가 3,300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한번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는 지난 21년 6월 달에 장중의 고점이었던 이 3,316포인트를 넘길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감이 쏠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또 강력하게 시세를 좀 끌어안을 수 있었던 주가의 흐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오라클의 AI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의 가이던스 77% 상향 조정됐던 부분들,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 반도체 인프라 기업들이라든가 보안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주요 인프라 기업들한테 수급이 쏠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더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오늘장 키워드에서도 정리해 주셨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확실하게 문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상 세론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재료가 발견이 되고 그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다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재료 확인했을 때 소멸에 대한 세론, 단기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안전하게 대응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코스피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8월 달에 흔히 말해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도 무관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만큼은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은 언제쯤 반영이 될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입장에서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느 정도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채워둔 뒤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시장의 특성이죠. 대형주의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면 중소형주가 외면이 됐다가 대형주의 수급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놓는다라 그러면 그때부터 수급의 흐름이 중소형주로 이동하는 시장의 기본 원리를 좀 생각한다라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일단 매크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PPI 지수, CPI 지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부 고용 지표에 대한 이 하향치 조정이 좀 있었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물가 조정에 대한 우려를 좀 일부 해소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 진입이 되는지, 그러면 연내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수준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과 모멘텀의 확인을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정책 테마보다는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오는 업종과 종목에 수급이 쏠리게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잡혀 들어오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코스피 이후에 코스닥까지 전해지기 위해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최고가 경신의 흐름을 좀 일부 이어가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불확실성 해소에 위한 흐름들을 잡아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세론에 대한 부분들 우려를 좀 비중 조절을 통해서 대응하시면서 시장을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테스가 어제 장중에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장 시작하면서부터 대체거래에서 시세 분출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 테스의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도 일단 목표가 달성을 성공한 모습인데요. 일단 이 부분도 어제 있었던 오라클에 대한 클라우드 기대감, 그러니까 AI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스가 또 추가적인 흐름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현 시점에서 그럼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겠느냐?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가 나왔을 땐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을 좀 여러분들이 덜어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일단 전량 차익 실현하신 후에 눌림목에서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 바닥에서 수급이 비어있던 종목들의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테스에 이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오늘 주목해봤으면 좋겠는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PSK 홀딩스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을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이 PSK 홀딩스는 AI 반도체 패키징 필수 장비를 국산화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패키징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장비와 서비스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 PSK 홀딩스에 같이 잡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박스권 상단 돌파하기 위한 수급이 계속 쌓이고 있는 만큼 좀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계속 잡혀 들어오면서 장비 수혜까지 겹수혜로 좀 잡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PSK 홀딩스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테스에 이어 또 추가적으로 주목해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오늘 저녁 9시 10분에 여러분들 유튜브 통해서 공개 방송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성하준 검색하시고 오늘 저녁 9시 1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